한동훈이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이 요즘 내놓는 말들을 보면 내용으로 설득하기보다 단어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더 앞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훈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 비용을 북한에 주기 위해 책 속에 숨겨 달러 밀반출할 때 공안공사 사장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근거도 맥락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 단어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방북 비용, 밀반출, 책 속 달러,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그때 잡아냈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을 것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언어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으려는 겁니다.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려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가 뭔가 저질렀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정치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이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져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 제목처럼 읽히는 한 줄을 던지고 사람들의 감정과 분노가 알아서 뒤를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논쟁은 사실이 아니라 진영 감정으로 흘러가고 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의혹 경쟁으로 변합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한동훈은 그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과거의 실제 권력의 자리에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평가할 때는 말이 거칠다 수준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한동훈은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수사를 대신하려 했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딱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법정에서 다툴 영역을 정치 무대에서 확정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노웅래라는 사람은 혐의자가 아니라 이미 돈을 받은 사람처럼 취급되기 쉬웠고 여론은 절차와 증거를 따지기보다 낙인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국가 권력이 가진 수사정보와 발언권을 한데 묶어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입니다. 한동훈은 늘 이런 방식에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25년 11월 26일 법원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도 2차 증거로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판에서 졌다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국회에서 꺼냈던 그 단정적 언어가 결국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법원이 짚어준 건 절차였고 절차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확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미 대중의 기억에는 부스럭 같은 단어만 남아버립니다. 이게 한동훈식 정치가 사회에 남기는 후유증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 선고 뒤 정치검찰의 거짓과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1104일이라는 시간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해오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 식의 수사 태도에 답답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이 말했던 부스럭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공한 녹취 파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말들이 법원의 문장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동훈이 했던 확정적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였는지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한동훈 그 언어로 사람을 악마화했고 정치권에서 상대를 제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키웠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9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의 핵심 근거로 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압수조서 등에 기재된 혐의 범위가 알선수재 등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별개의 사건에서 그 전자정보를 증거로 활용하는 건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증거를 빼면 남는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깨끗하다 같은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반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편의적으로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다른 사건의 확장에 쓰는 관행, 별건 수사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생기는 위험, 그리고 그 관행이 정치적 목적과 결합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의 대상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권력화된 수사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바로 그 방식의 상징으로 소비되어 온 인물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동훈의 정치 이력은 수사로 정치를 만들고 정치로 수사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겹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한동훈은 근거와 맥락을 보여주는 대신 의혹의 단어를 병렬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장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단어가 준 인상을 먼저 소비합니다. 이건 정치 토론이 아니라 낙인 찍기입니다. 더 나쁜 건 이런 방식이 한동훈에게는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맞았다가 되고 아니라면 그런 의혹이 있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한동훈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이 사라진 정치, 이게 한동훈식 정쟁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한동훈의 태도는 윤석열과 선을 긋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윤석열식 정치 기술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수사로 몰고 발언으로 확정하고 헤드라인으로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노웅래 사건에서 한동훈이 했던 부수럭 발언은 그 구조의 전형이었습니다. 국회 발언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여론 판결을 먼저 만드는 도구가 되었고 그 여론 판결은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와 낙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한동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던져진 단어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그 다음은 침묵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정치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사회의 법치 감각도 왜곡됩니다. 사람들은 법원은 법원이고 나는 내 느낌대로 판단한다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틈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단어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와 노웅래 사건 무죄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법원의 반복된 제동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흐름을 두고 누군가는 절차 때문에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형사사법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권력은 누구에게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인사에게, 내일은 시민에게, 모레는 언론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절차를 존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절차 위에 올라타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한동훈의 정치적 정당성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반성 대신 공격을 택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언어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이 틀려서가 아니라 공격의 방식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서 했던 단정적 언어가 법원의 판단 앞에서 어떤 취약함을 드러냈는지, 그럼에도 왜 책임지지 않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한동훈의 말은 계속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결국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단어로 상대를 상처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건 안타깝게도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